일부 준비위원장이신 예장합동 부총회장 김정경 목사님의 인사 말씀이 먼저 있으신 후에 2부 준비위원장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이신 이용희 교수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권이라고 미명 아래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가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강요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성문화 행사를 대낮에 서울광장에서 축제로 개최하여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6년 서울광장 동성애 교육축제 반대 국민대회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유교, 학부모, 교육자, 탈동성애자, 동성애 반대단체 등 전 종교계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바라기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의 주장이 전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동성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정을 보호하며 우리 사회의 바른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국민대회 특징은 한기청, 한교연, 한장총 등 교연합기관들과 시민단체들이 모두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취재해 주시는 방송, 언론 기자 여러분과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6월 11일 동성애 축제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데 일부는 이제 기독교 교계 연합 기도 모임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기독교만의 반대가 아닙니다. 온 국민적인 반대가 있는 것을 서울시청 시장님과 관계자들은 분명히 알으셔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어서 국민대회로 갔습니다. 이거는 불교도 또 천주교 또 우리 유교 또 심지어 무신론자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민적인 정서고 국민적인 의지임을 좀 유정자들도 알고 시청 관계자들도 알고 박원순 시장님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불법인 나라도 아니고 합법인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중립지도를 잘 갔습니다. 동성애 축제도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이렇게 나서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청 광장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공적인 대표적인 광장에서 이렇게 국민 다수가 정말로 어려워하고 반대하는 이런 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정말 시민으로 존중하는 시정의 태도냐?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가 합법화돼서 만연화된다면 이거는 단지 뭐 어떤 신앙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첫째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남자 동성애자들의 평균 수명이 25년 짧다고는 이미 학술적으로 다 공지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에이즈나 변실금 외에도 각종 여러가지 질환과 또 암 발병률이 높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건강과 생명의 보건의 건강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경우 이 에이즈에 대해서 100% 국민세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약간만 300만 원이 넘는다는 말이 이게 지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각종 간병비,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오면 왕복 항공비까지 다 지출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뭐 1인당 평균 치료비가 평생 치료비가 5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세금 폭탄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올 문제입니다. 또 동성애가 합법화된 서양 국가들에 보면 성교육 시간에 학문 성교와 국ام 성교를 가르칩니다. 이거는 국민 대다수가 다 원치 않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런 동성애를 갖다가 대표적인 공공장소에서 하고 서울시가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정말 더 많은 이제 의지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동성애 2,400만 북한 농포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남한에 남아있는 3만 명 탈북민들한테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한국이 되면 7,500만이 함께 살 터인데 북한 농포들도 심각하게 반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광장에서 이렇게 축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정인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는 20개 국가쯤 됩니다. 법으로 반대한 나라는 80개 국가입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이도 저도 아닙니다. 서양에서 먼저 동성애가 합법화됐다고 해서 전 세계적인 물결처럼 그렇게 추스리는 것은 올바른 언론의 행태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위정자들이나 서울시정의 행태도 아닙니다. 지금 로마가 동성애 때문에 로마 군대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구에 있어서 좋은 거는 맞지만 나쁜 것들은 마땅히 배척하고 전 세계를 선도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전 세계적으로 80개 국가가 반대하고 있는데 정말 온 인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바람직한 우리의 문명이 되겠는가? 이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동성애 하면서 동성애도 가정에 지장이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입양해서 아이들 기른다고 하는데 남자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행복하겠는가? 동성애 가정에 입양된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55%라고 나왔습니다. 뭣도 모르고 입양돼서 자라나서 동성애자가 돼서 폐암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 아이들의 인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국민대회 때 망라해서 다룰 주제들입니다. 올바른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의 가치를 강조하고 또 올바른 가정의 가치를 강조하고 또 무너져가는 이 효의 윤리 가운데서 정말 좋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좋은 가치를 우리가 강조하는 그런 정말 뜻있는 국민대회가 되면서 잘못된 가장 대표적인 장소를 서울 동성애 축제로 내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돌이키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시는 2016년 6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제가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대한문광장 덕수궁청문입니다. 이 대한문광장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국민대회로 모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과보고를 드린다면 2016년 4월 7일 준비위원회가 발족해서 오늘까지 총 8회의 회의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 설명을 제가 드린다면 첫째는 대한민국의 대표 광장인 서울광장이 성적 일탈을 일삼는 동성애자들의 축제 장소로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광화문과 시청, 서울역 이곳은 우리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와 대한민국 건국 이래 68년의 역사의 심장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곳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우리 조선의 500년 역사나 대한민국의 68년의 역사가 여기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한국의 가장 중요한 장소에 동성애자들의 축제 장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광장이 동성애자들의 축제 장소로 고착화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이 대회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향후 새로 선출될 서울시장에게 서울광장 사용 승인을 함부로 쉽게 승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국민대회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정부와 국민도 함부로 이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서울시장도 이렇게 갈등이 있는 이런 행사에 서울광장을 함부로 승인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국민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건전한 종교가 많습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가톨릭이나 유교나 또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학부모 시민단체, 교육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탈동성애자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는 지금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이나 유럽이 동성애에 다 무릎을 꿇었지만 이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대한민국의 종교가 건전한 종교들이 이 대한민국의 밑바탕에서 지금 바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좀 알리기 위해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귀여 축제를 우리가 반대하지 않으면 이 축제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청소년들이 자라나면서 동성애를 무방비 상태에서 받아들이고 학교에서 지금 교육하는 내용들을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이 지금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축제가 점점 확장되어지게 되면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동성애 축제에 참여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동성애 축제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동성애 축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외국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동성애에 참여하는 일이 벌어지면 국제적인 또 그런 모습을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도 이번에 서울광장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동성애 퀴어 축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좀 알고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이 잘못된 부당함을 좀 인식을 해서 이 국민들이 동참을 해서 대한민국이 건전한 국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다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일을 해오신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모든 동성애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날 국민대회가 개최되는 그 시간에는 별도의 행동이 없이 이 국민대회에 모두가 다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대회가 개최되는 2시부터 7시까지는 그 어떠한 단체도 개별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국민대회에 한마음이 되어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서 이 동성애 퀴어 축제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분단 70주년 및 광복 70주년이었던 지난 2015년 대한민국이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전염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동성애자들은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강행했습니다.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의 확산에도 퀴어 축제를 강행할 정도로 동성애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와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일탈된 성문화에 빠져들게 하고 국가와 사회와 가정의 윤리적 근간을 붕괴시키는 중요한 세속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각종 성소수자들의 공개적인 사회적 출현과 이들의 문제를 인권적 차원에서 동조하고 옹호하는 현상은 오히려 이들의 성적 일탈 행위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건강한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로 이끌어야 할 탈동성애의 과제를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라는 옷으로 가장한 친동성애적인 사회적인 여론을 일으켜 동성애 확산을 막지도 못하고 동성애를 금할 수도 없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양심이나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를 비윤리적인 일탈 행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무차별적으로 감옥에 보내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성적 타락에 빠져 있는 서구 사회가 동성애를 합법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유럽 연합과 유엔을 통해서 동성애 합법화를 강요하는 오늘날 한국도 결코 외래가 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 동성애자들의 조장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과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로 의논이 일어나 동성애 조장 반대와 탈동성애자 인권 보호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국회에서 동성애 차별방지법의 통과를 위한 제시도를
막아내고 또한 정부로 하여금 동성애 인권이 아닌 탈동성애 인권 보장을 위한 강력한 조치와 정책을 이끌어내는 일에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다행하게도 지난 2003년 유럽 인권법원에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동성애자의 입양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고 2014년에는 동성 결혼할 권리는 인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의 비윤리적 일탈 현상이며 유전적으로 불강력적인 치유 불가능한 현상이 아니고 의학적, 심리적, 사회적, 종교적 차원에서 통합적인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현상입니다. 기독교는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죄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면 동성애를 조장하는 죄의 세력을 이김으로 건강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강조하고, 불교도 5개의 불사음으로 부정한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교는 전통적으로 결혼에 있어서 남녀의 선과 역할이 뚜렷한 일부 일처제를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동성애의 고통에서 탈출하여 건강한 삶을 살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2015년 6월 28일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되었던 동성애자들의 알몸 퍼레이드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독수궁 대한문 광장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동성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선언하였습니다. 올해 또다시 6월 11일 서울 광장에서 개최되는 동성애 퀴어 축제에 대응하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과 함께 국민대회를 개최하여서 반드시 동성애 조장 문화를 지지할 것을 청명합니다. 2016년 5월 23일 2016년 서울광장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 참여단체 1동 이사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동성애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남자는 남자의 할 일이고 여자는 여자의 할 일이 있고 남자와 여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 보시 좋았더라. 그런데 이게 파괴되면 하나님 보시기 나쁜 뿐 아니라 가정이 다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이 파괴됩니다. 동성애 차별법 통과되면 학원 이도 조례 중에서 초중고 동성애 교육을 시킵니다. 인성교육, 윤리교육 다 파괴되고 제의식이 없어지고 학생들 학기를 다 망치는 것입니다. 국가가 파괴됩니다. 군 동성애를 하면 정신전력화가 해이해지고 지금 남북 대치되고 북쪽에서는 원자탄을 갖고 미사일 갖고 오는데 우리 군대가 정신전력화가 안 되고 국방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국가 안보가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도 망한 것이 바로 이것이 동성애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소수자는 실제는 탈동성애자가 성소수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탈동성애자를 더 보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역차별입니다. 우리나라의 70% 75% 이상 되는 모든 백성들이 반대합니다. 이 선량한 시민, 국민을 불법자로 만듭니다. 목사, 스님, 천주교, 그 신부, 그리고 모든 유교 선생님들을 갖다가 모두 다 범죄자로 만들어서 이제 반대할 때는 감옥으로 가게 하고 벌금 내게 하고 모든 종교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 역차별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치료하고 상담하고 그 자유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복귀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동성애 결혼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간이 일어납니다. 개와 또 돌고래와 기계와 시체까지 관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 소돔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했으면 사람이 존경되고 사람이 사랑하는 사회, 윤리와 종교가 발화된 사회, 행복한 대한민국, 우리 자손만대에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준 데 있어서 이 동성애는 바로 반대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온 우주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하다 했는데 한 사람의 심리 병으로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되고 온 사회 윤리가 다 파괴되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행복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개헌 축제를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연의 섭리를 우리가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만물의 영자는 고등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하등동물도 동성애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동성애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시의 섭리를 위반하는 겁니다. 성경 어느 기준에도 바로 동성애를 허용한 규제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남녀가 많아서 가정을 꾸려서 자녀 기르고 행복하게 사는 게 바로 인간의 윤리 도덕입니다. 이게 파괴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정책을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적어서 1년에 6조씩 들여서 출산율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출산율이 늘어납니까? 또 국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의료보험비를 냈습니까? 이게 바로 AIDS 환자가 늘어나면 이거 지금 몇 배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정책이 전부 위배되는 겁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아들 하나가 딸 하나가 AIDS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타락된 서양의 성문화를 받아들여서 국가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는 이런 것들 보고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 일어서서 바로 이런 서울시장의 앞장서서 이걸 해주고는 이런 거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독교, 천주교,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유교, 불교, 4대 종교 지도자 여러분이 함께 자리를 해주신 데 대해서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헐짓을 바르게 하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륜 도덕이고 인의예지인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없지요. 그건 사람의 짓이 아니니까. 저는 한마디로 해서, 혹시 여기 함께 해주신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나이 80이 다 된 사람이 좀 지나친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 어른들의 교육은 가정에서 남녀의 자리는 확실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안고 쓰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리가 달라, 남녀가. 그리고 여러분들 젊은 분들 잘 들으십시오. 옛날에 우리 양택이니 음택이냐고 그래가지고 집을 하나 짓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 집 하나 짓는데도 양택, 음택을 잘 가려서 짓습니다. 거기다가 조선조만 하더라도 519년을 전주이시들이 다스려 왔는데, 지금 여기 경복궁에 가면 교태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교태전 자리가 한번 보십시오, 가셔서. 경복궁 그 전체의 건물들 중에 교태전이 중심이에요. 임금 내외가 잠자리를 같이 할 때 그 자리에서 계시는 곳인데,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우주 이치예요. 남과 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인륜을 저버려서도 될 일이 아니야. 예의 도덕을 저버려서도 안 돼. 지 멋대로 하는 것은 동물이에요. 지 멋대로 그 짓을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남녀가 만나는 것도 길이를 택합니다. 좋은 날 택해서 만나고, 설사 합방을 하더라도 길을 택하되 시간까지 맞춰서 합방을 합니다. 이것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오늘날 보십시오.
그냥 마구잡이로 한마디로 해서 참 표현하기가 아주 참 마음이 아플 정도로 요새는 어떻게 그 성문화가 잘못됐는데, 성문화는 문화라고 해도 되는데 동성애는 문화라고 할 수가 없어. 그건 문화가 아니야. 이것이 어떻게 공공연하게 우리가 5천년 말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혹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영국, 미국 같은 데 가보니까요, 동성애자들이 사는 데는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 길을 달아놨어. 이것은 인륜 도덕을 저버리는 짓이죠. 미래가 없는 짓입니다. 적어도 그 가문이나 전통이나 제대로 사는 집들 쳐놓고 그렇게 함부로 그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면 사람다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다운 짓을 해야지. 바른 생각을 하면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바른 말을 할 수 있으면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전주계 우리 회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윤리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져요.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왜? 인간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서야 됩니다. 어떻게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에 해온 행동들을 보면 사람의 짓이 아니야. 사람의 짓이 아니야. 동물의 짓이지. 이걸 어떻게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종교인들이 그나마 나라를 걱정하고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오늘 모여서 기자회견 하신다고 하는 것은 참 훌륭한 일입니다. 이 어른들이 계시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가야 됩니다. 바로 사는 길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예요. 미래를 밝혀나가는 일이 동성애를 반대해요.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적어도 동성애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참 큰 소리 쳐서 아주 속상하고 화가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오면서는 도저히 상상을 못하는 현실이 요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동성애까지 뭘 해놓는다고 하면은요, 나라 망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미래가 밝고 세계의 미래, 지구촌의 미래가 밝다하는 것은, 한국으로 인해서 밝다는 것은 결국 한국이 인간성의 회복, 성윤리의 회복, 이 도덕성의 회복, 곧 사람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양적인 이야기에서 말하면 하늘의 뜻이고, 불교에서 말하면 사람의 본래의 마음의 뜻입니다. 이 본래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세계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인간 종말이라든가 이 지구촌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과 같은 이러한 운동은 곧 지구촌을 살리고 한국 그 미래를 밝게 해서 세계가 밝아지는 이러한 운동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운동이 크게 이 나라의 정신문화, 이 나라의 성질서, 이 나라의 도덕문화 전체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크게 좋은 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부터 서울시 교육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광로영 교육감이 성소수자라는 학생들을 아주 사무실까지 내주면서 동성애를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이 되니까 자랑이나 하듯이 홍대 앞에서 신촌에서 퀘어 축제를 했습니다. 그 많은 시민이 바라보는 데서 어떻게 여자랑 남자가 옷을 벗다시피 하면서 길거리에서 그것도 광란의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종교단체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성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는 교육청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위에서부터 잘못돼 가고 있는데 어떻게 어린 학생들이 똑바로 나가겠습니까? 교육이 잘못돼 있습니다. 교육부터 바로 잡아가지고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동성애를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초, 중고 학교에서 동성애라는 교육을 시키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이걸 막으려고 나서서들 이렇게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교육자부터 앞장서서 성교육을 시키면서 동성애가 어떻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6월 11일 날 되면 박원순 시장이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 돈으로 이 동성애자들은 살판이 나서 길거리를 횡보하고 다닙니다. 내 자식이 동성애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부모의 잘못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축구를 해서 그런지 부모가 쫓아다녀서 그런지 동성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카라는 여자아이가 잠시 동안 동성애라는 것을 해가지고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H.O.T라고 쫓아다니면서 여자끼리 몰려다니면서 남장을 하고 다니고 이러는 것을 보았습니다. 걔네 부모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내 조카라서 따라다니면서 말렸습니다. 어떻게 옳고 그르다는 것을 조카한테 가르쳐줬습니다. 지금은 여성이 돼서 남성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이거는 박수를 쳐줄 일입니다. 그래서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쪽 교육감들이 동성애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먹고 살기가 바쁜 세상이죠. 그런데 온통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계가 이렇게 동성애 문제로 이 동성애 문제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세상이 왔는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던 우리나라가 왜 이 동성애 문제로 철묵이 정말 떠들썩하게 모든 교회가 다 들고 일어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동성애자로 살던 사람으로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우선 동성애자로서 살던 사람으로서 왜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성애자들은 친동성애 단체들과 많은 그들을 옹호하는 단체에서 성소수자라는 명목을 가지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합니다. LGBT라는 특별한 용어를 쓰면서 여러분 그 LGBT라는 그 단어가 레스비안, 게이, 바이섹슈얼리티, 또 트랜스젠더 이걸 전부 다 분류해서 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왜 우리가 인권 문제로 다뤄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마약을 하는 사람이나 또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모든 범죄자들의 그 모든 문제를
왜 그런 문제들을 왜 인권으로 다뤄주지 않느냐. 그러면 교도소고 뭐고 다 폐쇄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다 인권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저들이 과연 약자인가? 성소수자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자기네들이 사회적인 약자라는 것을 그런 기득권을 얻어서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것이거든요. 결국은 동성애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계획들입니다. 그런데 미국 그 거대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뒤집어 엎은 LGBT가 과연 소수자일까요? 그리고 17회나 이제 뭐 올해 지금 16회인가요? 17회인가요? 네, 17회를 이어오면서 한 번도 정말 그 적은 모임도 아니었습니다. 청계천광장을, 홍대를, 연세대를, 또 작년에 서울 광장까지 와서 이렇게 정말 거대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소수자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동성애 문제를 인권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륜입니다. 내 남편이 옆집 여자와 놀아놨다면 불륜이 틀림없죠. 그런데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인류라면, 인간이라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것은 그냥 본성이 가리키는 겁니다. 인간이면 본성이 가리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짐승들도 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하나의 성소수라는 그러한 명칭을 써서 인권으로 다루려고 하는 이 문제,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사고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동성애 문제가 타고나서 불구자고 해결될 방법이 없다면 마땅히 그것을 인권으로 다뤄야 됩니다. 타고난 거라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법에 의해서 그들을 대해줘야 됩니다. 자기들은 타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법으로 다스리면 됩니다. 장애인법에 의해서 그들을 보호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또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타고난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자, 길을 막고 물어보십시오. 이건 기독교건 불교건 관계없습니다. 할머니라도 어린아이에도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로 살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탈동성애의 길이 있다면, 동성애를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느 길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들이 동성애자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김수희 대표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녀가 동성애자라면 어떡할 것이냐. 동성애자로 살게 하는 것이 인권이냐. 어떤 좁은 길이 있더라도,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탈동성애 길이 있다면 그를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반대할 일은 에이즈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사실 에이즈 문제, 우리 동성애 반대하는 측에서 에이즈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8일에 KBS에서 공영방송에서 에이즈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2014년도에 신규 감염자가 세계적으로 2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310만이었습니다. 그걸로 한다면 35%가 감소된 겁니다.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감염이 감소되고 있는데 2015년도 우리나라에서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청소년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칼럼에 그렇게 썼습니다. 동성애 국가가 되는 것보다도 에이즈 감염 국가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가. 여러분, 저는 20대에 명동에서 의상실을 경영했습니다. 저는 원래 처음 직업이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저희 주변에 있었던 패션 디자이너들, 저보다 후배, 선배 다 죽었습니다. 저는 30대에 트랜스젠더 클럽을 해서 동성애자들과 함께 200여 명이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랜스젠더들 50대 이상 되고 60대 된 애들, 그 당시 제가 데리고 있던 애들이 20대였는데 지금 그 애들이 전부 다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애들이 죽고 있습니다. 1년에 1명, 2명을 저는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8년 동안 1,500명의 동성애자들, 크리스천들을 상담했습니다. 그들 중에 너무나 많은 애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1,500여 명의 그 모든 동성애자들은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운 것이 탈동성애 치유상담학교입니다. 저희는 40여 명이 지금 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탈동성애를 원하는 청년들이 매주 2~3명씩 오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50명이 들어가는 장소가 좁아져서 지금 수리를 하다가 이 장소에 왔습니다. 동성애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라면 왜 우리가 동성애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미국처럼 됐으면 되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작년도 6월 29일 날 동성합법 결혼을 선포한 이래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기자회견을 정말 국민 모든 종교계 연합해서 이렇게 갖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동성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을 가져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동성애를 빌미로 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삼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 박원순 시장이든 반기문 총장이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나오든 만약에 그들이 한국을 동성애 국가로 만들려고 그러면 아마 이이오나 법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동성애, 탈동성애의 길이 있는데 동성애 국가로 만드는 것은 국가를 망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